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저는 금일 Paper You Should Read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with Deep Learning a Survey, 즉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대한 서베이 페이퍼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Philosophical Transaction이라는 저널에 2020년에 게재된 페이퍼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사용되는 여러 딥러닝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Facilitating Decision Support Using Deep Neural Network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4번은 결국에는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현업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페이퍼의 결론과 그리고 또 간략한 퓨처 워크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의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딥러닝 기반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CNN이나 RNN이나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앞서 장표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퀀티테이티브 타임 시리즈 모델과 딥러닝 모델을 결합하였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도메인 널리지를 이용을 하여서 결합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4장에서 말씀을 드린 딥러닝 기반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한 예시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맨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론적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정한 간격마다 관측값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떤 데이터의 추세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임 시리즈 구조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딥러닝 모델 기준들로는 이제 대부분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이제 일정한 간격마다 관측값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모델링을 돌릴 수가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정한 간격마다 관측값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주식의 가격을 주식의 가격을 나타낸 주가에 관련된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온이나 강수량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일상에서는 보기 조금 힘들지만 산업 현장, 제조업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의 여러한 스펙 값들 혹은 로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든 현업이든 되게 이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딥러닝 기반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를 좀 크게 정리를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 본 프로퍼티들은 이제 Deep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 in Time Series Data Review, Analysis and Guidelines, 즉 약간의 딥러닝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 관한 서베이 페이퍼에서 가져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템퍼럴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인터벌로 구성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에 디펜던트합니다. 그렇게 이를 조금 말로만 설명하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결국에는 체이닝 룰을 활용을 해서 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px1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 px1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
x2부터 xt가 쭉 이어져 있는 그러한 이 t라는 값에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의 경우 px2 기분 x1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x1과 px2 기분 x1을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px1, x2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이닝 룰을 통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질이 즉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의 데이터가 결국 과거의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그런 성질을 갖는다가 템포럴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멘전리티가 있는데 이 디멘전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니베리에이트와 멀티베리에이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니베리에이트는 결국 단별량 데이터를 의미를 할 것이고 단별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값은 스칼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멀티베리에이트의 경우 다별량 데이터가 될 것이고 다별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non-stationar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비정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statistical property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우는 stationarity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non-stationarity는 결국 이 stationarity를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statistical property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x에 1 플러스 타우가 되어 있고 여기는 t 플러스 타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 조인트한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이거를 x1 플러스 파이부터 xt 플러스 파이까지의 숫자를 그 값들을 대입을 한 것과 x1부터 xt까지를 대입을 한 게 같다는 얘기는 요 타임 윈도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 슬라이싱이 얼마나 되는 같은 값에 같은 길이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항상 이 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statistical property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정상성의 경우 이 타우의 값에 따라서 이 값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즈널리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컨셉 드리프트, 세 번째로는 체인지 포인트.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타워의 값에 따라 이 도출하는 함수의 값이 계속 바뀜을 비정상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즈널리티 특성이나 컨셉 드리프트 특성이나 체인지 포인트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스태티스티컬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지 않아서 논스테이셔너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이즈인데 사실 노이즈는 비단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에 노이즈가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실론이 의미를 하는 게 결국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연구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상치를 탐지를 하는 어노말리 디텍션이 될 것이며 본 리뷰에서 확인을 할 내용인 폴캐스팅도 굉장히 큰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맨 첫 번째 오버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딥러닝 아키텍처에서는 크게 CNN과 RNN,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 이렇게 세 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 붙으면 결국엔 이 예측을 한다는 것인데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요 K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요 xi, y와 x들을 이 f라는 함수에 넣어서 예측을 하는데 이제 요 si라는 것은 그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스태틱 메타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노테이션이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t-k번째 시계열 데이터부터 t까지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놓았다. 얘네들을 인풋으로 쓰겠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베이직 빌딩 블록을 이와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G 디코더는
순서가 살짝 거꾸로 됐는데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레이턴트 베어리어블을 인코더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 이 도출된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최종적인 예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서베이 페이퍼에서는 이 G 인코더에 들어가는 CNN과 RNN과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의 구조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그림을 이렇게 따왔고 각각의 CNN 모델, RNN 모델,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NN,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제 이미지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데 쉽게 생각하면 컨볼루션과 필링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CNN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컨볼루션 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컨볼루션 필터가 결국에는 타임 시리즈의 그 템포럴리티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필터 웨이트를 이와 같은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인코더의 아웃풋은 맨 마지막 레이어를 지난 그 압축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GT, 즉 레이턴트 베어리어블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결국 컨볼루션 계산의 연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필터 매트릭스 사이에 0을 삽입을 하여서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키워주고 계산량은 감소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 이 노멀 CNN과 요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의 그 식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필터를 계산하는 식인데 여기 지금 차이점이 이제 타우를 어떤 인터벌로 대입을 하는지가 지금 차이점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를 대입을 할 때 얘는 그냥 대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우 앞에 DL이라는 값을 곱해주어서 결국 요 실링 함수 K를 DL로 나눠준 실링 함수를 더해주면 결국 얘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그대로 K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건너가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대입을 해가면서 CNN 모듈을 그 CNN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NN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으로 시퀀셜한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스테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메모리 스테이트를 통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 스테이트만을 사용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결국에는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그 백프로퍼게이션은 결국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이 되기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므로 그 값들을 무한히 계속 곱해 나가게 되다 보면 전달되는 그레디언트가 뒷단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을 하면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디펜던시를 잘 이제 캐치하지 못하는 롱 레인지 디펜던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뒷장에서 설명할 LSTM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RNN을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이와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서 언급드린 롱 숏텀 메모리인 LST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RNN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도입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시면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로 구성을 됩니다. 결국 이 포겟 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그냥 다이렉트하게 보내주는 정보를 계속 이제 보내주게 되므로 그 RNN의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식은 이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은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어텐션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텐션은 뭐 집중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과거의 중요한 타임 스텝에서 직접 정보를 가져와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에서의 어텐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처음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할 때 도입이 되었던 그 어텐션 메커니즘과 그대로 키, 쿼리, 밸류를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오리진 포캐스팅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오리진 포캐스팅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다음 타임 스텝의 값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의 값을 예측을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그 두 가지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있고 두 번째는 다이렉트 메소드입니다.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모델을 하나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측한 거를 가지고 또 다음 거를 예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예측하는 구조를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정보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빠바박 이렇게 내주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 메소드들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의 경우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폴캐스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폴캐스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 생성된 그 데이터를 예측된 데이터를 다음 예측에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적된 오차가 그 다음에도 계속 누적되는 그러니까 작은 오차가 계속 누적되어 큰 오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더의 정보를 한꺼번에 압축하여 타겟 타임스까지 한꺼번에 쭉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델의 단점은 이제 맥시멈 포캐스팅 호리즌, 타워 맥스, 즉 얼마나 몇 개나 예측을 할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정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이제 도메인 논리지에 대한 언급이 본 페이퍼에 있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도메인 논리지를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모델에 이 타임 시리즈 모델에 조금 적용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 도메인 논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델에 반영되는 하이퍼세스 스페이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그 서칭 스페이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도메인 논리지가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서칭 스페이스를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non-probabilistic과 probabilistic 모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non-probabilistic의 경우 multiplicative 레벨과 seasonality 컴포넌트를 이제 그 deterministic하게 조합을 하여 구성을 하는 구조이고 probabilist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는 분포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생성해 나가는 확률적인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이 어떻게 산업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사실 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것이 관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 모델을 직접 사용을 하는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통해서 앞으로의 취해야 할 액션에 대한 가이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의사가 만약에 이제 클리니컬 포캐스트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검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어떤 순서로 할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인터프리터블리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과 XAI, 즉 Explainable AI를 조금 접목을 시키면 이제 눈으로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많이 쓰는 뭐 라임이나 샤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후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어텐션 웨이츠를 통해서 또 내재적 표현력을 산출을 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사용되는 다양한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였고, 도메인 논리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다양한 산업의 디시전 서포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서베이 페이퍼에서 그 한계점으로 제시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인터벌의 배수가 되는 구간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예전에 나온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뉴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인터벌에 없어도 그 사이의 값들을 예측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상 계층적 구조를 갖는 데이터가 존재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폴캐스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상의 매출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경우, 만약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슷한 제품의 타 소매점의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층적인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서베이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